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일이네요. 제가 이혼하게 된 기막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하고는 3년 전쯤 친구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아는 지인이었어요. 친구 결혼식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스팸인가 싶어서 안 받았는데 계속 오길래 받았죠. 남편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며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별 관심 없어서 싫다고 했죠. 남편의 첫인상은 그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여서 당분간은 연애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뒤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 입장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술 한잔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통하는 면이 많더군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 우리는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네요. 2년 조금 넘게 사귀고 우리는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 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날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버리기 전까지는요. 그 기막힌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6개월쯤 지난 때였어요. 퇴근 후 남편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다 될 때쯤 남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일 때문에 오늘 약속 못 지키겠다고 미안하다고. 전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일 잘하라고 답장했죠. 일 때문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쉬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퇴근하려는데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친구 남편이더군요. 3년 전 남편을 처음 본 결혼식에서 보고 제 결혼식 때 얼굴 잠깐 보고 그 뒤로 못 봤거든요. 그렇게 딱 2번 봤는데 막내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더 놀랐죠.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만나서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친구 남편이 만나서 해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친구 남편이 만나자마자 저에게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놀라셨죠? 다른 게 아니라 해줄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남편 사랑하시나요?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얼굴 2번 받고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인데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다니 황당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죠. 그건 왜 물어보세요?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남편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실은 미자랑 영철 씨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미자하고 같이 있다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죠. 친구 남편이 이어서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친구 미자하고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몇 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다더군요. 한 5년쯤 되었다네요. 친구 남편이 알게 된 것은 2년 전에 우연히 친구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었다더군요. 그런데 그는 친구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헤어질 생각은 못하고 계속 설득했대요. 이미 본인하고 결혼했으니 그만 만나라. 이제 그만 정리해라. 그리고 제 남편도 이제 딴 여자 생겼으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앞에서는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뒤로 몰래 다시 만나고를 반복했대요. 그러다 몇 달 전에 남편하고 제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다신 안 만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 정리했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만나는 거 알게 되었다더군요. 진작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났어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를 더 이상 안 만날 거라 생각해서 저한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친구 남편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남편이고 친구고 친구의 남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설득해서 더 이상 친구를 못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이대로 계속 만나게 두면 안 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임신했다면 그쪽 애인지 남편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어요. 친구 남편의 대답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아냐고 물어보니 그건 상관없어요. 이자의 아이니까 제 아이예요.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닌가 싶더군요. 본인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누구의 씨여도 상관없이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저보고 제 남편을 설득해서 본인 가정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세 사람의 미친 사랑에 꼭두각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제가 한참을 말이 없자 그 남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뭔가 하고 열어보니 제 남편과 친구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더군요. 그리고 USB에 둘이 통화하는 거 녹음 파일하고 문자나 카톡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거로 보여주라며 주더군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니 가정을 지키는데 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이야기하다가는 저도 정말 미친 사람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한마디도 더 하기 싫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 미제하고 오늘 만났어? 순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똑바로 이야기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 미제하고 그런 사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하고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어. 그리고 당신 만나고 나서는 다 정리했어. 오늘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어. 그게 다야. 진짜 믿어줘.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빌어도 용서해줄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남편이 가증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미자하고 무슨 사이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을 할까?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머리를 굴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여놓고 다 알고 있다는데 또 거짓말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미치겠더군요. 정말 비참했어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정말 비참했고 살면서 또 이렇게 최악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랬나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인연을 연애했고 평생을 믿고 살려고 결혼까지 했나 싶더군요. 정말 최악인 남자였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의 잘못도 있겠죠. 제가 더 꼼꼼한 성격이었다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진작에 알았겠죠. 모든 게 다 후회되더군요. 그때 생각을 하니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 그러네요. 시간이 좀 흘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최후의 통첩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했겠죠. 그래,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서 사과를 받아서 뭐하냐. 그냥 끝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끝까지 인간 못 되려나 보다. 당신한테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한 내가 바보지.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혼해. 당신도 그걸 바라잖아? 그렇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그럼 당장 내 앞에서 꺼져줘. 당신 얼굴 보고 있으려니까 톱질이 나오려고 해. 라고 하니 방으로 들어가 지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우린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집은 제 명의로 돌려줬고 위자료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거 하나 깔끔하게 해주더군요. 그리고 제 친구에게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시댁집을 알아냈어요. 주소를 알아내자마자 찾아갔죠. 친구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친구와 남편의 붉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 이야기했죠. 며느리 임신했다고 하는데 아이는 아들의 아이인지 이 남자의 아이인지는 모른다고 아드님이 말해줬다. 아드님이 누구 아이여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누구신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 부인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드님은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제 결혼식에도 왔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신도 며느님 그만 만나도록 제 남편을 설득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아드님이 준 거라고 했어요. 제 상식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전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다음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더군요. 이럴 네가 우리 시댁 찾아가서 다 까발렸냐? 야, 너 때문에 나 이혼하게 생겼어. 또 위자료로 돈까지 받아놓고 그럴 수 있냐? 야, 내가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영철 씨가 너 마음에 들어서 만나고 결혼한 줄 아냐?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영철 씨는 너 여자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대. 왜 이래? 이러더군요. 좋겠다. 다 너 해라. 둘 다 끼고 잘 살아.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 뒤로도 전화가 계속 오길래 안 받으니 문자가 계속 오더군요. 이혼하게 되었다며 욕이란 욕은 다 써놨더군요. 전화기 그냥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이사하려고 직도 내놓았죠. 모든 면을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